일본이 자랑하는 에이스가 메이저리그에서 심판에게 협박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전 세계 야구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일본 출신 투수가 명백한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볼 판정받으며 완전히 무너진 것인데요. 더 놀라운 건 경기 후 베테랑 투수 클레이튼 커쇼가 폭로한 심판의 협박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결정한다. 앞으로 다저스 경기를 2번 더 맡을 예정이다. 조용히 있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이게 2025년 메이저리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심판이 선수를 직접 협박한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야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 말이죠. 먼저 야마모토가 당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야마모토는 1회부터 황당한 판정에 시달렸습니다. 윌리 아다메스에게 홈런을 허용하기 전 두 개의 투구가 명백히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음에도 볼 판정을 받았거든요. MLB 공식 피치 트래킹 시스템과 슬로모션 리플레이 모두 스트라이크였다고 확증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랑스러운 에이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황하고 흔들렸습니다. 제구력으로 유명한 투수가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실투를 던지게 된 거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이라면 어땠을까요? 2019년 류현진이 4위영상 2위에 오를 때를 기억해보세요. 그 시즌 류현진은 수많은 애매한 판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져도 그는 더욱 정교한 제구로 대응했죠. 이게 바로 한국 야구 교육 시스템의 힘입니다. 한국 야구의 체계적인 멘탈 트레이닝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공정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압박감 속에서도 본연의 실력을 발휘하는 훈련을 받거든요. 반면 일본은 기술적 완성도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야마모토가 3회에 받은 판정들입니다. 선두 타자에게 던진 바깥쪽 낮은 스플리터가 볼 판정을 받았는데 공의 절반 이상이 스트라이크 존에 걸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진 두 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코너 공들이 모두 볼 판정을 받으며 만루 상황을 만들어냈죠. 결국 그랜드슬램을 허용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건 상대팀 감독의 반응입니다. 자이언츠의 반 멜빈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느 정도 운이 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승리팀 감독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그만큼 판정이 일방적이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국 야구 문화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감독과 코치진이 즉시 나서서 선수를 보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심판들은 이런 노골적인 편파 판정을 하지 않죠. KBO의 심판 교육과 관리 시스템이 그만큼 체계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국 야구 심판들의 정확도는 메이저리그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024 시즌 KBO 심판들의 스트라이크 존 정확도는 평균 94.7%를 기록했는데 이는 메이저리그 평균인 91.2%보다 무려 3.5%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편차도 작다는 점이에요. 한국 심판들은 선수나 팀에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커쇼가 폭로한 심판의 협박 발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기선 내가 결정한다. 앞으로 다저스 경기를 2번 더 맡을 예정이다. 조용히 있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이게 과연 세계 최고라는 메이저리그에서 일어날 일일까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KBO 심판들은 엄격한 윤리 교육을 받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한 모든 판정은 비디오 판독 시스템으로 검증되고 선수나 구단과의 부적절한 접촉은 즉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야마모토와 해당 심판 사이의 악연입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야마모토가 공손하게 방금 공은 살짝 벗어난 것 아닌가요? 라고 의견을 전했는데 이후 그 심판이 맡은 경기에서 야마모토의 스트라이크 존이 계속 좁아졌다고 합니다. 지난 3경기에서 스트라이크 판정 비율이 72%로 리그 평균보다 18%나 낮았다니 이건 명백한 보복 판정이죠. 한국 선수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박찬호를 생각해보세요. 1990년대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류현진, 김하성, 이정우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는 한국 야구의 독특한 교육 철학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일본 야구가 완벽한 환경에서의 기술 연마에 집중한다면 한국 야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메이저리그 레전드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생중계에서 스트라이크 존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고 경로했고, CC 사바시아는 트위터에서 야마모토의 멘탈을 완전히 박살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한국 야구의 시스템적 우월성입니다. KBO에서는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날 수 없거든요. 심판의 모든 판정은 즉시 영상으로 검토되고 편파 판정이 의심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또한 한국 야구의 국제 경쟁력도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WBC에서 한국이 보여준 경기력을 보세요. 어떤 나라를 상대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경기했잖아요. 이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야마모토 사건으로 드러난 메이저리그의 문제점들을 보면 오히려 한국 야구가 얼마나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정한 판정, 체계적인 심판 관리, 선수 보호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요. 특히 선수의 멘탈 관리 부분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배우고 불공정한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인함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BTS가 빌보드에서, 봉준호가 아카데미에서 보여준 그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말이에요. 이는 모두 한국 특유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마모토가 당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메이저리그의 한계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리그에서 심판이 선수를 협박하고 개인적 감정으로 편파 판정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는 스포츠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한국 야구는 어떨까요? KBO는 설립 초기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모든 판정은 공개되고 심판의 성과도 투명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선수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공정함과 정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이런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반면 서구 스포츠계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국제 무대 성공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신력. 이게 바로 한국 스포츠의 DNA입니다. 야마모토처럼 심판의 협박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들의 커리어 지속성이 다른 아시아 선수들보다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 차이가 아니라 멘탈의 차이예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야구의 기술적 발전 속도입니다. 최근 10년간 KBO의 경기 수준은 급격히 향상됐고 이제는 메이저리그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투수들의 구속과 제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야마모토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줍니다. 바로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서구의 시각 문제죠. 아직도 일부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을 하등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이런 편견을 실력으로 깨뜨려왔어요. 박찬호가 그랬고, 김병현이 그랬고, 추신수가 그랬습니다. 최근에 류현진, 김하성, 이정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야구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은 국제 대회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각종 국제 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보세요. 단순히 메달을 딴 게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가 수준 높았어요. 특히 압박 상황에서의 경기력이 뛰어났죠.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야구가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철학의 결과예요. 힘들수록 더 강해진다는 정신, 불공정함을 실력으로 이겨낸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한국 야구의 핵심 가치입니다. 야마모토가 당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야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공정한 경기 환경, 선수를 보호하는 시스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교육,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앞으로 한국 야구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시스템적으로도 선진국들을 앞서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건은 결국 한국 야구의 우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시스템의 선진성이 부각된 거죠.
이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올바르게 잡혀 있어요. 공정성, 투명성, 선수 보호, 강인한 정신력 교육. 이런 가치들을 지켜나가면서 기술적 발전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한국 야구의 미래입니다. 결국 야마모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 야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과 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세계가 한국 야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까지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룬 위대한 성취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